인간의 마음에 관한 니체의 생각. 경쾌한 마음을 가져라. 창조적인 일을 할 때는 물론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도 경쾌한 마음으로 임하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그것은 거침없이 비상하는 마음, 사소한 제한 따윈 염두에 두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천생 타고난 이 마음을 위축시키지 않고 지켜나감이 좋다. 그것으로 여러 가지 일을 거뜬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가 경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되도록 많은 지식과 만나고 많은 예술과 접하라. 그러면 그 마음에 서서히 경쾌함이 채워질 것이다. 마음의 빛을 품어야 희망의 빛 또한 알아볼 수 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해도 자신 안의 빛과 자결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희망의 그 어떤 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풍경이 마음에 선사하는 것. 평소 자신의 생활이나 업무 속에서 불현듯 주위를 돌아보거나 멀리 시선을 두었을 때 산과 숲이 펼쳐지고 아련한 수평선 혹은 지평선이라는 확고하고 안정된 선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얼핏 그것은 단순히 눈에 익은 풍경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풍경 속에 있는 견고하고 안정된 선은 인간의 내면에 차분함과 충족, 안도감과 깊은 신뢰라는 것을 안겨준다. 모든 이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창 넘어 보이는 풍경을 중시하고 자연과 좀 더 가까이 있는 보금자리를 선택하려고 한다. 매일의 역사를 만들라.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자신과는 거의 무관한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혹은 도서관의 낡은 책장 속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오래된 책짐으로 여긴다. 그러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역사는 분명 존재한다. 그것은 매일의 역사다. 현재인 오늘 하루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매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겁먹거나 허둥대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는가? 태만하게 보낼 것인가 혹은 용맹스럽게 도전할 것인가?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 그 같은 태도 하나하나가 자신의 매일의 역사를 만든다. 시점을 바꾸거나 역발생을 하라. 끊임없이 바라고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끝내 지친다면 이전 그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부릅뜨고 주시하라. 무슨 일을 해도 바람이 불어와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바람을 이용해보라. 두 줄 높이 올리고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모두 순풍으로 만들어라. 마음의 습관을 바꿔라. 매일 사소한 습관의 반복이 만성적인 병을 만든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습관적인 반복이 영혼을 병들게도 또 건강하게도 만든다.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냉담한 말을 퍼부었다며 오늘부터는 하루에 10번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말을 건네보라.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치유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도 상황도 한결 나아질 것이다. 누구나 평등에 대한 욕망은 있다. 평등이라는 개념어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두 가지 욕망 중 어느 한쪽을 숨기고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내리려는 욕망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욕망이다. 따라서 부르짖는 평등이 어느 쪽인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점의 이면에 숨어 있는 것. 은근히 사양한다. 그 누구의 기분도 거스르지 않도록 배려한다. 가능한 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한다.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고 공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겁쟁이라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 비록 장점으로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승리의 우연은 없다. 승리자는 예외 없이 우연이라는 것을 결코 믿지 않는다. 비록 그가 겸손한 마음에 우연성을 입에 담는다고 해도 말이다. 두려워하면 패배한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개척으로 향한 길이 존재해도 느닷없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전한 곳은 사라진다. 이것으로 끝이라 믿으면 종말의 입구로 발을 내딛게 된다.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 불현듯 최선의 대처법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결론은 두려워하면 패배한다는 것이다. 파멸하고 만다.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던 공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겁먹고 있을 때 스스로 파멸과 패배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마음은 태도에 드러난다. 극단적인 행동, 짐짓 과장된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허영심이 있다. 자신을 크게 보이는 것,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타인에게 각인시키길 원한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내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사소한 것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배려심이 있는 듯 혹은 무슨 일에든 섬세한 듯 보이지만 내실은 공포심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실패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이다. 혹은 무슨 일이든 자신 이외의 사람이 관계하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내심 타인을 얕잡아 보는 까닭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사실을 보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물이나 상황 그 자체를 보지 않는다. 그것에 사로잡힌 자신의 생각이나 집착, 고집,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 또는 머릿속에 멋대로 떠올린 상상을 본다. 결국 자신을 이용하여 사물이나 상황 자체를 감추고 있다. 반대하는 사람의 심리. 제시받은 어떤 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 찬찬히 사고한 뒤에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안이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의 태도, 말투, 성격 또는 분위기에 대한 반발심에서 반대한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자연히 터득하게 된다. 표현하는 방법, 설득하는 방법, 발언에 대한 기술적인 것에도 분명 고심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기술로는 미치지 못하는 것, 결국 의견을 말하는 사람의 성격이나 용모인 품, 생활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허영심의 교활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세, 즉 허영심은 복잡하다. 예컨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성질이나 버릇, 나쁜 행동을 진실한 마음으로 타개한 듯이 보이는 경우에서조차 그에 의해 더 나쁜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허영심이 때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통 상대에 따라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출 것인지를 달리한다. 그런 관점에서 타인이나 자신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무엇을 내보이려 하는지를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영혼은 사치의 물에 노릴기를 좋아한다. 사치를 좋아하는 습성이라는 것이 비단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자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다. 평소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 과잉한 것에 어쩔 수 없이 매료당하는 것은 사치가 인간의 영혼이 가장 즐겨 헤엄치는 물,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실증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좀처럼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일수록 간절히 원하는 법이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것이 되고 얼마간이 시간이 흐르면 쓸데없는 것인 양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물이든 인간이든 마찬가지다. 이미 손에 넣어 익숙해졌기에 실증이 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실증 나 있는 것이다. 손에 넣은 것이 자기 안에서 변하지 않기에 질린다. 즉, 대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잃는다. 결국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쉽게 실증을 느낀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기에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 활발하게 지루함을 느낀다. 게으른 자는 여간에서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 지루함을 느끼는 자는 높은 감성으로 활발한 활동을 추구하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기에 뜻밖의 주어진 시간에 지루함을 느낀다. 피곤할 때에는 사고를 멈춰라. 평소처럼 의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쳐 있다는 증거다. 지쳤을 때 우리들은 한숨 짓고 불평을 늘어놓고 후회하고 뱅글뱅글 비슷한 것들만을 생각한다. 그러는 가운데 우울한 것이 머릿속을 멋대로 휘젓고 다니게 된다. 그것은 독을 마신 것과 진배 없기에 피곤하다고 느낀다면 사고를 멈추고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다시 의연히 활동할 수 있도록 내일을 향해 준비하라. 쾌감과 불쾌감은 사고가 낳는다. 우리는 특정한 그 무언가가 자신에게 쾌감 또는 불쾌감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사고방식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한 다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라고 불쾌감을 맛볼 때가 있다. 반대로 이렇게 했더니 최고의 결과를 얻었다며 쾌감을 맛보기도 한다. 이 같은 생각이 가능한 이유는 자신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쪽이든 선택할 수 있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건 자신은 항상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생각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었다는 그 같은 생각조차 없다면 어떨까? 벌어진 상황에 대한 쾌감, 불쾌감이 생길 여지 따위도 없을 것이다. 왜 자유로운 사람이 멋있는가? 자유를 추구하고 사물을 보는 시점을 보다 자유롭게 하여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은 이점을 낳는다.
우선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결점을 확대시키거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사물을 자유롭게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것들은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자유롭게 함에 있어 방해가 되는 통로나 혐오의 감정도 자연히 필요치 않다.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 활기차고 말쑥한 인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실제로 그의 정신과 마음이 이처럼 현명하기 때문이다. 정신의 자유를 위해서는 감정을 조율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다면 자신의 감정이 제멋대로 날뛰지 않도록 어떻게든 구속할 필요가 있다. 감정을 제멋대로 풀어놓는다면 그때마다 감정이 자신을 휘두르고 혹은 감정이 이끄는 한 방향으로만 몸과 마음이 향해 결국에는 자신을 자유롭게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본인의 의지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실천하고 있다.